공간이 아주 넓지 않은데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테이블로 나눈 거는 이제 가시는 학교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의 다른 학교일 수도 있는데 퀴즈 풀면서 또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서 좀 친해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행사는 제일 처음에 제가 좀 재밌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퀴즈를 하려고 해요. 그 QR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코드가 602-1020 저희 경남 전화번호거든요. 이거를 들어가셔가지고 푸시면 저희가 선물이 있습니다. 세 분은 이 퀴즈를 푸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 들어가셨나요? 혹시 못 들어가고 계신 분?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영국유학센터로 검색하시면 영국유학센터 선배와의 만남 채팅방이 있어요. 혹시 다 들어오셨어요? 코드가 6052 저 이제 1학년 이제 1학년 파운데이션 다 하는 들어오시면 그때 저는 퀴즈 이제 댓글을 여기 맞는데? 들어왔습니다. 접속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접속하셨죠? 아직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제 올라가고요. 있다. 네, 그러면 유 과장님이 그 퀴즈 복사를 해주실게요. 다 들어가셨죠? 제가 지금 링크 드릴 테니까 바로 클릭하셔서 퀴즈 맞추시면 이제 돼요. 퀴즈가 10개고요. 10문제를 다 풀고서 직접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점수 확인한 그 페이지를 캡처해서 올리신 분 중에 성적이 가장 높고 빨리 올려주신 분께 작은 선물을 드릴 거고요. 네, 퀴즈 지금 풀고 계신데 세 분은 말씀 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이 중에 영국이 아닌 국가는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영국에서 발명한 스포츠 다트, 골프, 배구도 진짜 몰라요. 복스브릿지 출신 배우가 아닌 사람은 참고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 못 맞췄어요. 로만 아킨슨, 티사 스윈튼, 베네딕트 컴버배치. 저도 풀어봐도 되나요? 그리고서는 조금 더 진지한 문제. 루카스 지원 마감이란 그리고 학사가 아닌 타이틀은 학석서 과정 지나갈 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IELTS 점수는 대학교의 수업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은 뭘까요? 그리고 학석사 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 혹시 아세요? 아르바이트 안 하셔서 모르시죠? 학사 숙사 따르죠. 학석사는 동일해요. 파운데이션 때는 달라요. 12시간. 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학석사 과정으로 4년 이상 걸리는 전공이 건축, 파머시, 메디슨, 벳사이언스 중에서 다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파운데이션 마치고 영국 내에서 비자 연장하려면 파운데이션 마치고 학사 과정이 현지에서 언제 시작해야 한다. 오, 한 분 올리셨어요. 벌써가 찍기를 잘하나. 한 분 올리셨어요.
5도 올라서 오. 6점 오, 나오네요. 6점 나오네요. 6.7, 9점. 지금까지는 6점이 최고점인데 제가 문제 난이도 실패 6점 이상으로 나오신 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10점 만점이에요. 지금 안 올리시는 거는 6점 이상이 없으셔서인가요? 다 푸셨어요, 문제는? 아직 그러면 안 푸신 분 계세요? 네. 준서님이랑 그 YW님 그리고 주인님 이렇게 우선 세 분이 올리셨는데 네 하고 계시고 안 올리실 건가요? 안 하는 걸로? 포기하셨나요? 올리셨어요? 그럼 총 3분 올리셨고 네. 준서님 그러면 준서님이 1등이고 YW님이 누구세요? 아, 네. 그리고 주인님. 아, 주인님이랑 연우님. 연우님이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2등인데 제가 2등은 사실 하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선우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선우님한테 먼저 드리고 네. 1등 선물 받아가실 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아주 빠르게 퀴즈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배 만나할 텐데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선배분들 이제 소개를 하고 학업에 대한 이야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주는 나의 팁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학생 3분 소개를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유학 가시기 전에 학력은 어땠는지, 파운데이션 어디에서 하시고, 어떤 과정 하시고, 어느 대학교 어떤 전공으로 진학 예정이신지, 어떤 계기로 영국 유학 계획하셨는지.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유학을 준비했고요. 저는 UCL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올해 9월부터 UCL에서 미디어를 전공할 예정이고, 제가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해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고자 유학을 알아보던 중에 영국으로 선택을 해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과를 전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일단 전공에 좀 심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국 석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영국 약대 유학을 알게 돼서 이제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노팅엄에 이제 3학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파마시 약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초중고 나왔고요. 저도 한국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한 다음에 바로 UCL 파운데이션 들어가서 그 화학이랑 생물 해서 이제 이번부터 KCL 약대로 입학합니다. 네. 학생분 중에 2분은 약대시고 1분은 이제 미디어예요. 작년에 저희가 행사할 때는 다 남자분이셨는데 올해는 또 다 여자분이시네요. 진짜 여름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어서 질문을 먼저 마이크를 윤지님이 들고 계시니까 윤지님이 파운데이션 과정 1년 동안 이제 타임라인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입학해가지고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대학을
지원은 언제 하고 이런 일련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좀 쭉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은 9월에 일단 9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OT는 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하고요.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고 이제 학기가 우리나라는 2학기인데 여기는 3학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한 3주 정도 방학하고 또 1월부터 2월인가 3월까지 또 하고 또 3주 정도 방학하고 이제 다시 6월 말까지 계속 하는데요. 이제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파이널 시험이어서 그 대부분 그걸 열심히 준비합니다. 네. 그리고 뭐 유카스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한 12월부터인가 네, 그쯤부터 슬슬 자소서도 쓰고 이제 대학 유카스의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신청도 넣고 네, 합니다. 수업이 실제 끝난 건 언제였어요? 수업이 끝난 건 한 6월 초에 끝났고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자기가 파이널까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주고 네, 이제 중요한 파이널 시험을 네, 치르고 이제 바로 끝입니다. 최종 성적은 언제 나와요? 최종 성적은 한 달 뒤에 나왔던 것 같아요. 7월 중순 네, 그때 나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최종 성적을 알게 되죠. 네.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이제 9월에 입학하셔가지고 12월까지가 1학기, 1월부터 4월까지가 2학기, 4월부터 6월까지가 3학기,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6월달 정도, 5, 6월에 하는 그 마지막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성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정말 그 시간이 좀 애가 타실 것 같아요. 네.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네, 커리큘럼 시험 및 성적 평가에 대해서 유미님이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들었고요.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잉글리시랑 그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거였고 2과목은 선택 과목을 들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겠는데 UCL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시험 자체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파이널 exam 같은 경우에는 5%여서 사실 최종 성적이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지만 파이널 exam이 50% 아니면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파운데이션 그 성적이 최종적으로 뭐 A를 받는다 또는 70%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대부분 이제 70%부터 A라고 보고 76%부터 A 스타라고 봤는데 학기별로 이제 파이널 exam이 퍼센트가 나눠져 있고요. 그 퍼센트에 따라서 학생들이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뭐 20%대부터 50%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성적 배분이 나눠지고 있고 대부분은 3학기 때 몰려 있습니다. 3학기 때 시험이 가장 비율이 크죠. 비율도 크고 저는 3학기 때 시험이 9개, 10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시험이 그냥 한 번만 있는 거는 네, 계속 시험이 있고 그리고 사실 한 번 망한다고 시험이 망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5%이기 때문에 참 차근차근히 이제 페이스를 찾아가시면은 이제 최종 성적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지금 하정님은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네. 파운데이션하고 학사과정하고 이렇게 성적 평가가 좀 다른가요? 일단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일단 특히 이공계 관련 과들은 실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마다 레포트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 이제 에세이도 내야 돼서 거의 막 이제 하나당 5%씩 쪼개져 있고 이제 파이널 시험이 거의 50%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영국 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파이널 시험이 한 60,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과제나 이제 에세이 같은 게 이제 뭐 10%로 3개 쪼개진다던가 아니면 그냥 30%로 하나 한다거나 해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과제나 시험에 있어서는 좀 압박감이 덜한 편이에요. 이제 파운데이션은 계속 거의 매주마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덜 합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어, 우리나라 같이 뭐 사지
산다, 오지 산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일단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약대는 사실 많이 달라요. 일단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서술형이 가장 많고, 근데 이제 약대 올라와서는 일단 너무 배우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의 객관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정님한테 다시 네네. 여쭤볼게요. 네. 화정님은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셨고 네네.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학사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네네. 공부하는 방법, 수업 방식 이런 게 많이 다른가요? 일단 여긴 아마 대체적으로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거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를 과외를 해봤을 때 느낀 점은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일단 근데 그 한 문제 한 문제도 사실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게끔 되어 있지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운데이션은 일단 주로 서술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점수도 거의 이제 내가 어떻게 설명해? 일단 서술형이 많아서 제대로 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도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어야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공부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점? 일단 한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떻게든 빨리 푸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면, 이제 영국은 내가 이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쓰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파운데이션 때 기준으로 한다면 네네. 우리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화학 생물하고 영국 파운데이션에서 배웠던 그 화학 생물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일단은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은 일단 화학, 생물, 수학, 이제 영어,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UA 파운데이션을 했어서 그때는 이제 파운데이션 파마시라는 과목을 하나 더 해서 총 5과목을 했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쉬운 편이긴 해요. 한국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쉬운데, 근데 생물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생원, 생투, 화원, 화투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베이스가 좀 되어야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본 지금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해도 이제 좀 열심히 하면은 따라갈 수 있지만, 근데 일단은 생원, 생투, 화원, 화투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까지 다 네네네. 여쭤본 것 네네네. 같아요. 공부 난이도 막 이런 거였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유민님께 다시 여쭤본다면 고3하고 비슷한가요? 공부의 난이도? 해야 되는 양은 사실 모르겠네요.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적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국은 문제를 풀면은 사실 대부분이 처리가 되는데, 영국은 이제 생각을 하는 힘을 기르게 계속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인문계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토픽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왜 논리를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부 방법도 되게 달랐던 것 같고 난이도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다니면서 외국 공부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들은 이런 교육 방법이 되게 익숙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 수업 시간에 가면 그 수업에서 참여 정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국 학생들 되게 조용한 학생도 많고 질문도 안 하고 하는데, 사실 외국 학생들이랑 어울리면 되게 할 말도 많고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이 수업 끝나고도 이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 이제 페인팅을 배웠었는데 그걸 보러 친구들이랑 직접 뭐 갤러리에 가기도 하고 수업 끝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인터랙션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를 그냥 환경에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파운데이션 때 튜터도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네.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는지 보여주세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한 20분 정도 만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세션으로 만났는데 정말 생활 방면부터 공부까지 뭐든지 다 물어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사실 날씨를 타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냥 생활 방면, 그냥 궁금한 거 뭐든지 다 알려주시고, 공부 방법 같은 것도 모르겠으면은 되게 리드 많이 해주시고, 사실 또 유럽 학생들에게 익숙한 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문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정리해 두신 파일 같은 것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도 같이 뭐 봐주시고, 사실 모든 방면에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는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세이나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성적을 어떻게 주든지 그 그래프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교수님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거 맞춰서 쓰면은 필요한 곳에서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답, 교과서 위주로 이거 같은데요. 네, 다 이제 가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게 또 영어일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영어를 원래 잘 하셨는지, 가셔서 영어 때문에 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윤지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솔직히 초중고 다니면서 유학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도 영어였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파운데이션 하면서 제일 힘든 것도 영어였고, 지금도 영어 성적 맞추려고 공부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서는 영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공계 쪽이어도 에세이로 쓰는 시험이랑 콜스워크, 그 과제 같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영어가 베이스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영어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용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거의 모든 과제나 시험들이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파운데이션을 하면서는 저는 한국 학생들이랑 다녔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파운데이션에서. 그리고 이 공유도 하기 정말 편하고요. 그런데 영어 늘리려고 기숙사에서는 외국 친구들이랑만 대화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유미님은 유학 가실 때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 유학 갈 때 그 IELTS 6.0을 맞추라고 해서 딱 그 6.0 맞춰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파운데이션이어도 영어 에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에세이는 뭐 어떤 주제로 쓰게 되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분량으로 쓰게 되나요? 일단 생물 파이널 시험을 예로 들면 일단 점수가 총 140점, 150점 이러거든요. 근데 그 객관식 문제는 10개 해서 1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서술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50점, 60점 정도는 에세이를 3개 정도 쓰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0자 되는 정도의 에세이를 3개 정도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짧은 서술형으로 뭐 생물의 원리를 쓴다던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을 이렇게 쭉 쓴다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파운데이션에서 영어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처음에 입학할 때 IELTS 성적 기준으로 받는 예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도 다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어 수업은 문과이과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고 다 저희 영어 수업은 나눠졌었어요. 네. 전공 대학교 선정 유카스 서포트에 대한 내용인데 윤지님은 약대 지원하시잖아요. 약대를 왜 공부하고 싶다고 결정하셨는지, 그리고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 지원하시고 이제 그 UCL 파운데이션에서 유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 받으셨는지. 우선은 저는
그 아버지가 약사셔서 저도 약사가 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피트 시험을 보는 시기랑 피트 시험이 없어지는 시기랑 제가 딱 겹쳐서 어떡하지 하다가 영국 유학을 선택하게 됐고요. 우선 일단 유카스라는 사이트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5개 정도를 골라서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 성적 프레딕트 그레이드라는 걸 봤거든요. 1학기가 끝나고. 그래서 자기의 1학기 성적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그 미래 성적을 예측해서 보내주는데 그것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대부분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도 쓸 때도 아까도 개인 튜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개인 튜터가 한 3-4번 정도 더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줘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를 한 다음에 작성하면은 또 피드백 주고 이런 식인가요? 막 그렇게 크게 세미나를 했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개인 튜터가 정말 잘 봐주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잘 이용하세요. 그 프리딕티드 그레이드는 학생한테 알려주지는 않아요? 네, 절대 안 알려주고요.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요. 근데 최대한 많이 높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단계는 더 높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많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선택하실 때 그 튜터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셨어요? 솔직히 제 튜터는 약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하고 더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 대해서 프리딕트 점수 네네.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는 일단 UA 파운데이션이어서 아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1학기 때 성적을 반영을 해서 프리딕트를 줘서 사실 1학기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일단 1학기 때 받았던 성적들이 다 70 이상이었는데 저희는 알려주셨거든요. 프리딕트 점수를. 그래서 제가 받은 점수는 75에서 85 레인지로 받았어요. 근데 다른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1학기 성적이 70이 안 돼서 60에서 한 70 레인지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프리딕티드 점수가 이제 60에서 70으로 잡히면 인터뷰를 사실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약대를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은 프리딕티드는 무조건 70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조금 인터뷰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딕티드 그레이드를 모르면 대학교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쓸 수 있나 좀 잘 감이 안 맞아요. 오는 것 네.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높게 나와야지 내가 상위권 지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튜터 선생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제 프리딕티드 점수를 여쭤봤을 때 따로 그냥 메일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그때 살짝 조금 더 높여줄 수 없냐 그런 조금 멘트도 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근데 거의 1학기 성적에 반영을 해서 프리딕티드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 이게 프리딕티드 그레이드를 알려주는지도 학교마다 다 네네, 다르네요. 네. 조금 덧붙이자면은요. 프리딕트 그레이드. 그게 이제 제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하나가 프리딕트 그레이드를 잘 못 받아가지고 이제 유카스를 지원하고 나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어드미션 담당 분이 이제 연락을 주세요. 이게 너무 높게 학교를 썼다. 근데 그런 친구는 한 명밖에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프리딕트 그레이드 안 맞게 지원을 하게 될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충분히 조율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생각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이제 UCL에서 파운데이션을 했던 학생인데 한 학기를 하고서 너무 힘들었고 성적이 예상 성적이 너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해에 대학교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 성적이 그 해에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한국에서 인턴하고 다른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 해로 입학을 했습니다. UCL 약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첫 학기 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어떨 때 가장 좀 힘드셨어요? 1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텀2가 뭐가 그냥 계속 데드라인 다음에 데드라인이고 데드라인 이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대상이라는 게 뭐 근데 과제 그래서 힘들었고 1학기 때는 사실 처음이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요. 돌아보면 1학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3학기는 생각보다 자기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는 시간 관리만 잘하시면 복습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텀 2에 뭐가 되게 많았던 걸 같아요. 네. 사장님은 돌아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조금 파운데이션이 좀 옛날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텀 1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프리딕티드를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컸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첫 학기다 보니까 영국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좀 그 적응을 해야 되는 사실 시기이면서도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텀 1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텀 1 때 이제 그리고 텀 1 끝나고 방학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인터뷰 지나고 나면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텀 1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님은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윤지님. 윤지님 그잖아요. 저는 솔직히 별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타입이라서 별로 힘든 건 없었고요. 근데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텀2 그 지원이랑 인터뷰 막 겹칠 시기랑 마지막 파이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텀2 때는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았고요. 뭐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뭐 학교 초이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이 많아서 힘들었고요. 파이널 때는 정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가 생활 한 번도 없이 하느라 그냥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공부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저는 많았어요. 학업 얘기는 이제 좀 미뤄두고 학업 이제 생활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세 분 다 기숙사 계셨나요? 네. 기숙사 생활 어떠셨어요? 윤지님. 네, 저는 기숙사 생활 진짜 좋았고요. 그 기숙사는 대부분 뭐 같은 층이나 같은 동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메이트라고 해서 한 6, 7명, 많게는 한 10명, 12명 정도 같이 같은 주방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플랫메이트들이 정말 친절하고 요리도 정말 잘하고 깔끔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네. UCL 기숙사 계셨던 거죠? 네. 플랫메이트들이 다 파운데이션 학생은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은 저밖에 없었고요. 다 그냥 UCL 내 학부생들이었어요. 어느 나라 학생들을 비했어요? 영국에서 온 친구는 저는 플랫메이트가 7명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온 친구는 1명밖에 없었고요. 일본에서 온 친구, 중국에서 온 친구, 뭐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도 있고 그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진짜 다양했어요.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친구 말고도 기숙사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지겠어요? 네, 기숙사 친구들하고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 처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숙사에서도 파티 같은 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잘 참석하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영어에도 도움되고 사는데도 정말 외롭지 않고 좋거든요. 기숙사 그러면 식사 제공이 안 되는 곳이었죠? 네, 저는 식사 제공 안 되는 거였어요. 밥 해먹기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그 식사 제공되는 기숙사들이 맛이 없어서 저는 네.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부엌에서 해먹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요리를 정말 잘해서 같이 해 먹을 때도 있고요. 한국마트도 많아서 뭐 라면도 자주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유미님은 기숙사 네. 계셨죠? 네. 같은 기숙사는 아니셨고 네. 세인트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랑 가까웠어요? 저는 건물에 따라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네. 기숙사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있어요? 저 주당 284파운드 냈었어서. 근데 UCL에서도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네. 사장님이 듣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다 런던, 파운데이션이랑 지금 약대도 다 런던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런던에 비해는 많이 싼 편이어서 그래 런던 물가를 들을 때마다
유미님은 기숙사 생활 어땠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고 저희 기숙사가 좀 넓은 편이었어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저녁 해먹기도 하고 아니면 기숙사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해져서 뭐 주말에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출산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기숙사 친구들도 사귀면 정말 좋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뭐 장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학교 친구들에만 너무 머무르지 마시고 기숙사에서도 친구 만드시고 사실 그게 너무 닫혀 있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는 학위 과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학사 과정에 있던 친구가 이제 학생들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소서 봐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자소서도 5번씩 수정을 해주고 사실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좋은 친구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 1학년 갈 때는 숙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숙소 신청 기간을 놓쳐가지고 사설 기숙사를 얻었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하정님은 지금 이제 현재는 휴학 중이지만 네네. 올해 9월달에 들어가실 때는 대학교 기숙사이세요? 아니면 집을 얻으세요? 저는 지금 사설 기숙사에 기존에 살던 곳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UA 파대 할 때도 이제 파운데이션 기숙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지냈는데 근데 UA 파운데이션이 대체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중국인이랑 홍콩 쪽 친구들이랑 살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또 그 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반끼리 많이 친해가지고 이제 뭐 저쪽 친구 뭐 주방 가서 같이 요리해 먹는다거나 거의 플랫 친구들보다는 이제 그냥 저희 파운데이션 반 친구들이랑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팅엄 가셔서는 대학교 기숙사 안 계셨어요? 노팅엄 와서도 이제 그냥 사설 기숙사 계속 사설 기숙사에 사는데 이제 두 곳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한 곳은 이제 플랫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스튜디오인데 이제 플랫은 이제 다양한 학과가 섞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파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좀 스튜디오 이제 좀 조용한 곳 스튜디오만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학부 학생들만 있는 기숙사가 좀 파티가 많고 네, 맞아요. 네. 좀 아무래도 연령대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UA 파운데이션 기숙사에서는 사실 파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아시아권 문화 자체가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약간 분위기여서 밥을 같이 먹고 뭐 그에 술 한두 잔 뭐 이렇게 먹는다거나 이게 난데 밤새 이렇게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어서 근데 그런 소음 문제는 사실 없었는데 이제 1학년 들어와서 기숙사 살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윤지님이랑 유미님이 계속 끄덕거리고 네네. 파티로 많이 시끄러운가요? 아니면 본인 당사자? 제가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파티를 참석하는 것도 좋긴 좋고 이제 소셜 하는데 되게 좋고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약대라는 특성상 거기를 맨날 파티를 참석한다? 그럼 그냥 학교를 그냥 거의 그냥 안 다니겠다라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좀 본인이 이제 알아서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학부 가신다면. 기숙사 이렇게 부엌을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쉐어하는 건데 그런 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처음 파운데이션을 갔을 때 밥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예 요리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가서 이제 엄마한테 받은 꿀팁은 이제 그냥 찜기를 하나 사서 거기다 밥하고 뭐 국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요리를 거의 사실 처음 텀 원 때까지도 그냥 그 찜기만 열심히 이용을 했다가 찜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부원장님한테 저 되게 잘 먹고 있다 자랑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열심히 요리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요리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활 면에서도 이제 요리를 좀 배워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부분은 그냥 막 고등학교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요리한 적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해먹었어요? 아니면은 뭐 배달? 저도 밥 할 줄 모르고 가가지고 냄비밥 하는 법을 유튜브 보고 배웠고요.
네, 밥솥을 사기 너무 귀찮아서. 네, 그랬고. 사실 친구들이 요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제 이탈리아 친구는 까르보나라를 12인분씩 해서 친구들을 먹이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해먹고 하다 보면 많이 늘고요. 저도 네, 많이 해먹었고 사실 그렇게 하면은 마트로 장 봐서 먹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뭐 외식도 하지만 해먹기도 자주 해먹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 시험 기간 때 사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먹거나 사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외에 어떤 뭐 액티비티 하신 거 있나요? 유미님이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뭐 저는 딱히 동아리는 들지 않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동아리는 들지 않았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사 동아리 들어가서 뭐 매주 춤추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배구 동아리 들어가서 학교 대항전 나가서 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당일치기 여행 정도는 기차 타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 정도 시간 남으면 갔다 오고 그리고 학교 중간에 6주차 때는 리딩 위크가 있거든요. 그때 일주일씩 쉬는데 저는 그때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사 많이 다녀서 주말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때도 대학교 동아리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다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뭐 시설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서 필요하신 거는 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체육시설 같은 거는 이용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딱히 체육시설을 안 하고 전 따로 헬스장을 끊어서 하긴 했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헬스장도 사용을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도 학교 운동 그 동아리 가입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지님은 어떤 활동 하셨어요? 저도 운동은 동아리를 들지 않고 저도 따로 헬스장을 끊어서 다녔는데 헬스장이 되게 생각보다 싸요. 영국 물가에 비해서 한 달에 6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시설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멋있어서 자극도 잘 되고요. 그리고 그 운동 외에는 저는 그 갤러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갤러리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갤러리도 자주 돌아다니고 파운데이션 때는 안 가는데 저는 어학연수를 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어학연수 다닐 때는 뭐 뮤지컬도 정말 많이 보러 다니고요. 뮤지컬 진짜 재밌거든요. 네, 뮤지컬, 오페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쌉니다. 뮤지컬 얼마 정도 하나요? 우리나라는 한 거의 2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은 뭐 할인하는 거 잘 사면 한 4만 원에도 살 수 있거든요. 생활비,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다들 가기 전에 영국 물가 비싸다던데 특히 런던은 비싸기도 하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 달에 용돈을 기숙사비 빼고는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900에서 1000파운드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50%가 식비였어요. 왜냐면 특히 텀 3에는 뭐 음식을 해 먹거나 뭐 이럴 시간이 전혀 없어서 매일 배달 시켜 먹고 뭐 나가서 사 먹고 이러면 한 끼에 한 3-4만 원씩은 나오니까. 왜냐면 음식 값도 음식 값인데 그 서비스 차지라고 해서 20%씩 더 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텀 1이랑 텀 2 때는 되도록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많이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마트는 솔직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트가 워낙 비싸다고 느껴져가지고. 근데 일단 사람 손이 닿으면은 진짜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미용실도 머리 자르는데 뭐 6만 원, 7만 원 이러고요. 네, 물가는 정말 비쌉니다. 특히 비싸다고 느꼈던 게 뭐예요? 특히 비싸다고 느꼈던.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걸어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교통비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좀, 네, 멀리 사는 친구들은 교통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지하철도 한 번 탈 때 한 3.6파운드 해서 한 6,000원 정도 나오니까. 제일 비싸다고 느껴졌던 거는 아무래도 음식인 것 같아요. 사 먹는 거나 배달시켜 먹는 거. 저 마트에서 장을 가가지고 직접 해 먹으면은 사실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네, 거의 반값이니까. 사람 손이 닿으면 자꾸 비싸지는. 하정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일단 네네. 일단 UA 파드 했을 때 UA는 상당히 시골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학교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데만 버스 타고 한 20분 30분이 걸려서 사실 거의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요리를 해 먹는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할 때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약대 올라와서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공부하느라. 그래서 다 시험 공부하랴 뭐 과제하랴 바빠가지고 친구들이랑 만약에 이제 소셜을 즐긴다라고 하면 시험 끝나고 이제 그때 좀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제 아니면 그냥 도서관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그냥 끼니 때우는 정도. 그래서 그냥 뭐 여행이나 이제 런던 놀러 가거나 뭐 그럴 때 돈을 주로 쓰지 그렇게 많이 돈을 쓰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네. 사장님이 계셨던 데는 기숙사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요? 일단 UA 파데는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저 노팅엄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 기준 제가 지금 스튜디오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사는 기숙사가 근데 시설 대비 조금 가성비가 있어가지고 한 180이거든요. 182파운드 주당 182파운드인데 근데 네 부엌이랑 화장실 다 딸려 있고 그래서 근데 방 사이즈가 마다 다 다른데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방 사이즈여서 그냥 이제 스튜디오 기준 182파운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런던하고 지방하고 네네. 크네요. 네. 그러면은 기숙사비 외에 네. 한 달에 그냥 용돈으로는 얼마나 쓰신 것 같아요? 생활비로? 매달 좀 다르시겠어요, 그렇죠? 시험이 있을 때는 조금 덜 쓰고. 근데 거의 저는 그냥 일단 주로 거의 다 해 먹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전 또 스튜디오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 와서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스튜디오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실 노팅엄도 이제 놀이치에 비해 시내긴 시내지만 사실 가는 음식점도 좀 다 정해져 있고 정형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주로 기숙사에서 많이 같이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당 만약에 장을 본다라고 해도 한 3, 40 내로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40파운드 내요. 네네. 일주일치 장 보는데 한 3, 40파운드 내?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봤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뭐 생활적인 거, 친구, 문화재, 국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고 싶으신 분? 일단 노팅엄 약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운데이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일단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시아권 친구들이어가지고 일단 생활하는데 거의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K컬처가 워낙 그때도 이제 흥행했던 때여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인은 2-3명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들린다는 게 이제 그냥 배워서요? 배운 것도 있고 이제 한국 예능 보면서 그때 한참 농구 예능이 막 이제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저기서 막 공격 수비 막 이런 얘기 막 그런 막 이런 이제 그런 단어를 하나씩 딱 이제 캐치를 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냥 이제 한국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통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인이다라고 하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사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화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팅엄 약대 올라가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확실히 이제 파운데이션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약대 올라와서는 근데 사실 약대 자체가 좀 네이티브한 이제 영국 네이티브보다는 이제 인터내셔널이 더 많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중동 쪽이랑 인도 쪽 뭐 좀 다양하긴 한데 근데 가끔 문화 차이를 느끼지만 근데 딱히 그렇게 또 느끼진 않아서 네네. 그래서 그냥 결국은 영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파티 문화 정도가 큰 차이. 네. 그냥 네. 유민님 굉장히 다른 분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혼혈인 친구였는데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세션에서 만나고 친해졌거든요. 근데 같은 수업이 하나도 같이 듣는 수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제일 친하게 지내고 공부 같이 했고요. 주로 같이 다녔던 친구들 책
멕시코, 터키, 일본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사실 중국인 학생들 되게 많은데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인 학생들끼리 모여 다녀서 사실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 외에는 정말 다 같이 잘 지냈던 것 같아서 저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실 배우는 것도 많고 1학년 파운데이션 때는 문화 차이로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게 다 외국 학생들이고 다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대한 많은 친구들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고요. 아까 이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이공계에서는 그냥 같은 나라 친구들끼리 거의 다 다녔어요. 대부분 다른 나라 친구들끼리 다닌 그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저도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자료 공유하기도 편하고 뭐 같이 공부하기도 정말 편했는데 이제 뭐 저도 근데 뭐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는 문화 차이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겨갈 거 뭐 있나요? 우선 밥을 하실 줄 아시면 밥솥을 꼭 들고 가시고요. 영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나아요? 네, 1인용 밥솥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디부터 껴서 가져가시는 게 그리고 밥솥이나 전기장판도 되게 많이 가져가는데요. 그거는 기숙사에서 금지 물품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가끔 학기마다 한 번씩 방 검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캐리어에 살짝 넣어두시고 네. 이게 전열기구라서 네, 불이 날 수가 있어서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다들 가져갑니다. 근데 영국 현지에서 사면은 좀 따뜻하지가 않나 보죠? 전기장판이라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들 다 사 오더라고요. 택배로 받던가. 또 가져가야 될 거 있어요? 가져가야 될 거는 뭐 근데 영국도 다 뭐 사람 사는 데라서 대부분 다 구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네, 뭐 근데 그 젓가락 런던은 구하기 아, 그래요? 쇠젓가락이 없어요. 네, 다 나무 젓가락이라서 쇠 젓가락, 쇠 숟가락 사 오시고. 수젓가락 쓰는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네. 중국이나 일본도 다 나무 젓가락 쓴다고 하니까. 네, 네, 저는 그냥 다 사서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뭐 가져가시는 거 있으면 멀티탭 한두 개 정도 가져가시면 어댑터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편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들어와서 딴 건 안 사가고 저기 팩으로 된 국 있잖아요. 그건 정말 데펴 먹기 쉽거든요. 혹시 뭐 급할 때 밥 하나 돌리고 국 하나 돌리면 되니까. 그거는 영국에서 전 못 봐가지고 네, 전 원래 블록국을 사갔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00g 정도 하는데 몇 개 가져가시면 급할 때 드시기 좋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고 상비약 같은 거 정도 한국 약이 잘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비약 같은 거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국에서 병원 가신 적 있어요? 세 분. 저는 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사갔던 약으로 다 네,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이 없어요. 병원 예약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영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NHS 이제 병원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하려면 좀 힘들어서 그 오픈 시간에 가족이 다 같이 예약 전화를 하더라고요. 8시인가에. 안 그러면 다 낫고 병원에 가게 된다고 해서 네, 좀 힘들긴 한데 근데 NHS를 가더라도 약 처방해 주기보다 따뜻한 차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그냥 네. 사장님 혹시 병원 가신 적 있어요? 저는 일단 친구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일단 대학병원에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짜 크게 지금 문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꼭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진료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도 일단 정말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제 뭐 돈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학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이 사실 약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에 걸리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NHS 이제 이제 GP라고 하는데 이제 GP 가면은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예약 시간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도즈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는 좀 도즈가 높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제 용량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용량이 높아가지고 이제 좀 약국 만약에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라고 하면은 약국 가서 증상 얘기한 다음에 이제 약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영국 약사들은 이제 처방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 이제 그냥 처방약을 받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굳이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꼭 챙겨갈 것 중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블록국 이거 정말 필수거든요. 이제 바쁜 시기에는 그냥 따뜻한 물만 넣으면 이제 바로 국이 되는데 또 한국인은 밥 먹을 때 국 필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 정말 파운데이션 때도 이제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했고 이제 1학년, 2학년 갈 때도 블록국만 한 30개에서 50개는 가져가요. 왜냐면 네네. 네네. 그리고 전기장판 이제 조그만 1인용 같은 거 꼭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네. 확실히 약제라서 이제 약국에 가시라 이렇게 영업을 또. 약국에 영국 네네. 약이 또 싸더라고요. 그렇지 어, 않나요? 약이 사실 하나 약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싸요. 일단은 이제 그냥 일반 마트에 가서도 이제 뭐 30정에 28에서 30정 중에 뭐 한 1파운드 안 되게 살 수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래서 진통제나 이제 간단한 감기약 정도는 마트에서 사는 건 사실 수 있고 아니면 약국 가셔도 왜냐면 처방 받고 처방 이제 그 약값을 받는데 약 개당 가격을 받아요. 근데 그게 개당 가격이 지금 또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파운드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약국에서 사는 약값이 그냥 거의 처방 약값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먼저 약국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 안 난다 하면은 그다음 GP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학생이니까 저도 궁금한 게 네네. 학생들 중에 한국 약이 맞는다 네. 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같은 성분이라 가지고 기분 탓이에요? 사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제대로 된 이제 복용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영국 약으로도 잘 회복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상비약으로 이제 항생제는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항생제를 잘 안 주죠. 저는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얘기를 하면 아마 처방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그냥 일단 항생제는 좀 챙겨가시는 걸 이제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보통 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도 GP 가도 네네. 차 마시고 휴식 가고 소리 자고 뭐 이런 얘기 한다던데 진짜 아닐까요? 근데 저도 사실 GP를 아직 그 파운데이션 때 제 파운데이션이랑 약대 때 그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인근 GP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GP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네 저도 약대에서 사실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거 있다고 해도 원래 1차적으로 권고해야 되는 게 운동해야 된다 뭐 근데 원래 그게 맞긴 맞아요. 원래 이제 식습관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네.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비 유학생에게 주는 나의 팁은 뭔가요? 일단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튜터 선생님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튜터 선생님 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파운데이션이 약간 느낌이 너무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어서 선생님들이 약간 교무실 같은 곳에 다 모여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선생님 부르면은 그 선생님이랑 이제 잠깐 면담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메일로 먼저 면담을 신청을 해서 면담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봐주시는 선생님만 한 거의 3-4분? 이제 뭐 영어 선생님, 저희 이제 반 담임 선생님, 뭐 유카스 담당하는 분,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수업 관련해서 이제 그분께서도 봐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을 받았을 때 면접을 받았다고 튜터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튜터 선생님도 봐주시고, 뭐 영어 선생님도 봐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다 시간을 내줘서 다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업이랑 워크샵 그리고 이제 Q&A 세션이 따로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UA 파데는 그랬었는데, 그 Q&A 세션에 이제 항상 자기가 모르는 질문들, 근데 그게 공부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생활면이라던가 그런 걸 다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그때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가서 거의 1대1식으로 많이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진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본인이 많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정말 선생님들한테 좀 예쁨도 많이 받고 수업 잘 듣고, 사실 영국도 좀 보수적인 나라여서 결국은 이제 수업 잘 듣고 바른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수업 잘 빠지지 않고 잘 들으면은 선생님들도 또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담이기도 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담도 학교에서 받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 학생들이 되게 잘하는데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상담 받으러 온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완벽보다 완성을 추구하라 해주셨는데, 일단 잘하니까 베이스가 한국 학생이어서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성을 하셔야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코र्스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도 되게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원래 날씨를 안 타는 줄 알았는데 날씨를 되게 많이 타서 12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3시에 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학교에 도움을 받은 게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꼭 상담 요청하시고 도움 받고, 튜터들한테도 말씀하시면 또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완벽보다 완성. 네. 완성하는 데 의미를. 네, 근데 일단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한국 학생들이 70% 완성한 게 다른 학생들 열심히 노력한 거랑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다 잘했나 봐요. 네, 뭐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살짝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거든요. 특히 한국 초중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교육 과정에 너무 익숙해져서 서술형도 잘 못 쓰실 수도 있고, 이게 다 서술형이다 보니까 되게 교수님 주관적인 채점 기준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 시험 봤을 때 이거 진짜 다 맞아서 100% 나오겠다라고 확신했었는데 70%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감점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설명하는 방법 등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기 전에 준비할 건 저는 영어라고 보고요. 네, 가서 준비할 거는 일단 렉처,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해주시기 때문에 그 렉처만 뭐 잘 들으시면 그 포인트들 잘 잡아서 시험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같은 약대다 보니까 일단
완성보다 완벽보다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약대는 완벽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 비해 약대를 가기 쉬운 건 맞지만 사실 거기서도 이제 의대 약대 준비하려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예를 들면 10점짜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줄을 썼는데도 거기서 7점, 5점도 못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그 이제 키 단어가 없으면은 결국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의 그냥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자도 틀림없이 그냥 다 외워서 그렇게 점수를 받은 게 이제 텀1 때 이제 생물을 96점을 받았는데, 네네, 96을 받았는데도 프리딕티드 점수가 75에서 85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화학이 이제 70점 조금 넘었고 이런 것도 아마 반영이 됐겠지만 이제 약대는 쉽지 않다라는 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희망을 드리자면 제가 첫 시험, 그러니까 선택 과목 첫 시험에서 제가 C를 받았거든요. 63점을 받았는데 파이널 최종 점수를 78점 A스타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초반에 적응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 방식을 익히시면 사실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공계랑 인문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Q&A인데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많이 답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예상 성적을 통해서 컨디셔널 오퍼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은 언제 어떻게 치러지나요? 를 유미님이 마이크를 드신 김에 텀 1 마지막 시험, 파이널 시험이 결정을 짓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최종 성적에는 5%밖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지만 프리딕티드 그레이드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유카스 서포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런던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사실 학교를 런던 외에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학사 지원을 할 때.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작거든요. 런던 센터에 있다 보면은 가는 데가 똑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보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정말 갤러리, 박물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사실 되게 재밌어요. 센터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막 새벽 1시 반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걸어오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위험하다고 하는데 조심만 한다면은 별 문제 없이 1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대 파운데이션 가시는 분이 유태원 인터뷰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윤리적인 문제는 정답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일단 인터뷰라고 말씀드리면 먼저 3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3가지가 먼저 인성, 그리고 이제 과학 베이스가 잘 되어 있냐, 그리고 이제 의료 계열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환자와 약사 관계에 있을 때 그 관련된 이제 인터뷰를 총 3가지를 보시면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잘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배운 내용에서 배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그냥 배운 내용에서 거의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텀 1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이제 인터뷰 준비는 사실 그냥 그 베이스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환자와 약사 사이의 그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모든 게 다 초점이 이제 환자를 준다라고 생각을 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질문 자체가 만약에 지금 약국에는 이제 근무 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대를 하는데 그 다음 근무 약사가 지금 술에 취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너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데 사실 답은 없지만 그냥 이제 환자를 위해서 나는 이제 약국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내가 더 연장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이제 환자 초점을 두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질문 주신 게 이제 유카스도 다른 대학교 지원할 때 IELTS 점수 필요하냐고 얘기하셨는데
무조건 그냥 IELTS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다른 학교를 지원하실 때 그 파운데이션의 영어 과목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IELTS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주신 분이 뭐 추가 수업은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이 질문 해주신 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 질문 해주신 분이 안 오셨나 봐요. 네, 혹시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건 재학생분한테 네네. 드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유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때는 아, 유급률이요? 들어서 약대 유급률이요? 네. 아, 약대 유급률?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뭐 주변에서 한두 명은 사라진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세요. 네네네. 스튜던트룸에 보면 항상 파머시 전공인데 내가 5문제 중에 하나 통과를 못해서 유급을 하려고 했는데 파머시 전공이 유급이 안 되고 파머콜로지로 강등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진짜인지도 궁금하고 저도 사실 이제 거의 이렇게 유급을 되면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후기를 잘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3학년을 마치고 만약에 페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학교 측에서 그냥 뭐 이제 파마시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마컬러지나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졸업을 할래라고 선택권을 준다고는 들었어요. 왜냐면 영국 학사가 이제 3년이다 보니까 이제 3년 과정은 마쳤으니 그냥 졸업장은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그런 권유를 듣는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일단 만약에 뭐 1, 2학년 때 페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네네.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잠시만. 천천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네. 네네네. 리테이크 하는 학생들 과목 이렇게 패스를 못 해가지고 리테이크 하거나 리시트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이제 리시트는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시 보는 거고. 네. 이제 예를 들면 원래 그냥 기존 코스에서 시험을 치고서는 이제 40%를 이제 못 넘으면은 다 리시트를 이제 8월 말쯤에 리시트를 봐요. 그래서 근데 일단 리시트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리시트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아마 그 다음은 저 잘 모르겠네요. 네네. 근데 가끔 저희가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시트까지 봤는데도 패스를 못했으면은 1년을 기다려가지고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OEL 네네네네네. 그걸로 이제 졸업하고 플레이스먼트 들어간다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약대는 여름방학 때 한국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무조건 인턴 잡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은 약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과 공부로도 많이 바쁜데 일단 이제 4년 코스를 마친 친구들은 일단 1년 프리레지를 잡을 솔직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성적을 안 본다지만 사실 성적을 좀 어느 정도 받아두는 게 좋고 그다음 그 외에 좀 액티비티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뭐 이제 잡을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보는 시험인데 그래서 그 점수로 이제 뭐 1지망부터 쭉 원하는 이제 그 프리레지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뭐 이렇게 쭈루룩 이제 하면은 거기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뭐 인터뷰를 보고 말고를 정하는 그런 시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리엘 같은 시험도 결국 1, 2, 3학년 때 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걸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 이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근데 3학년 여름방학은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이제 3학년 끝나고 이제 4학년 이제 오리엘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한국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4학년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프리레지 구하기 전에는 이제 뭐 비자 문제라던가 뭐 이런 그냥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왜냐면 프리레지 장소로 이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을 안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인문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파운데이션에서도 그 영어 수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준비해서 이제 합격하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그 수업을 듣는 거에 지장이 있나요? 거기서도 배우긴 하나요? 일단 배우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영어 실력 자체가 는다기보다는 아카데믹하게 글을 쓰는 법, 그리고 말하는 법, 그리고 읽는 법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 그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리 공부 많이 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별로 반을 나눠놨었어서 그 반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 같은 성적대끼리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매치기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제 친구 뭐 튜브에서 핸드폰 소매치기 당한 친구도 있고. 네. 저희 직원분이 이렇게 먼 길을 쳐다보고 계신데 런던에 출장 갔다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핸드폰을. 뭐 당하셨나요? 저도 한 소매치기를 직접적으로 당한 적 없는데 당해볼 뻔한 적이 2번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이 당했고요. 근데 뭐 파리나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데 그래도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손을 소주머니에 넣어요. 그냥 그래서 쓱 가져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카페에다가 핸드폰 올려놓으면 그 위에다가 신문지 올려놓고 그 밑으로 쓱 빼간다거나 아니 제 친구는 걸어가면서 휴대폰 하고 있었는데 전기자전거 타고 와서 쓱 가져가고. 그래서 되도록 핸드폰은 길 가면서도 하지 마시고 카페 식탁에도 올려놓지 마시고 주머니에도 넣지 마시고 바지 주머니 깊은 데다 넣어두시고 그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앞주머니에 넣으세요. 네. 보통 이제 소매치기를 해가는 게 핸드폰. 네, 핸드폰만 해가고요. 요새는 사실 현금 많이 안 들고 다니니까. 기숙사에서 뭐 분담당하고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서 기숙사 문도 안 잠그고 다녔고요. 네. 일단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 자체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숙사 내에선 사실 소매치기가 없어요. 근데 만약 플랫에 이제 주방을 공동해서 쓴다 하면은 근데 그 주방 냉장고에서 이제 좀 털리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안에 플랫메이트들이랑 조율을 하시면 되고, 근데 집을 따로 구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뭐 기숙사 말고 이제 그냥 집 하우스를 이제 거기서 방 하나를 빌려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소매치기가 있다고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 뭐 설치를 해달라거나 그런 걸 요구를 하면은 설치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근데 만약에 사는 곳에서 소매치기가 걱정이다라고 하면은 기숙사에 뭐 사설 기숙사, 학교 기숙사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부터 제 방까지 키를 4번, 5번 찍어야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숙사에 있으면 되게 안전해가지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기숙사가 여학생들끼리만 쓰는 기숙사였어요? 저는 섞여도 상관없다고 체크를 하고 기숙사를 배정받았는데 여학생만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뭐 남학생 5, 여학생 하나 이런 기숙사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바꿔주시거든요. 처음 딱 입주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반반인 기숙사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한 성별을, 그러니까 저희 기숙사는 한 성별을 묶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고, 다른 기숙사는 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게 좀 문화적으로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근데 먼저 그냥 제가 이제 좀 오래 살아본 팁으로는 일단은 이제 하루라도 거기서 살면 결국 계약이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계약을 취소를 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는데도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번 쭉 보고 여기는 살 게 못 된다라고 하면 그냥 먼저 리셉션에 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그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순차적으로는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뭐, 이제 상향 주변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방마다 이제 파는 가격이 조금 달라요. 이제 학기의 시작에 가까우면 이제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 이제 중간에 내가 살고 있는데 방을 바꿔달라 하면은 그러면 차지를 똑같은 방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너 돈 더 내야 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딱 갔을 때 여기서 살 게 못 된다 하면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첫날 이제 가서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리셉션에 항의를 했더니 그 1층에 제일 큰 방, 그 액세시블 룸을 해가지고 휠체어 접근 가능한 제일 큰 방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요구를 먼저 하셔야지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숙사가 1층에 리셉션이 있나요? 네, 사설이랑 이제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리셉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거기서 이제 택배도 받아주시고 거기서 뭐 택배 그래서 택배 소매치기도 좀 이제 하우스에 사는 경우에는 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숙사에서는 리셉션이 다 관리를 해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정님은 이렇게 네네. 쭉 기숙사에 사신 게 네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 대부분은 처음에 네네. 1년 정도 기숙사 사시다가 네. 지금 구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특히 런던은 아마 많이들 그런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왜냐면 이제 사설 기숙사나 학교 기숙사에 사는 거에 비해 이제 하우스를 구해서 지내는 게 훨씬 가격 대비 싸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사설 기숙사나 이런 데서 사는 거에 비해 집을 구해서 사는 게 싼데 근데 사실 저는 노리치나 노팅엄 자체도 그렇게 런던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것 그냥 어떤 게 더 자기한테 좋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하우스를 구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학생들이 사는 집이다 하면은 다 빌 포함해서 이제 다 이제 되긴 하지만 근데 비리를 포함을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럼 내가 또 뭐 전기세, 물세 다 이런 거를 내야 돼가지고 그냥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다 비리 포함이 된 채로 그 가격에 내는 거라서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길 수 있어라고 하면 그냥 하우스에 가셔도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아 하면은 그냥 기숙사 들어가신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 후기도 써주시고 여러 후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지만 네이버 카페가 있답니다. 혹시 가입을 안 하신 분이라면 가입해 주시고 멘토로 활동해 주시면 저희가 그 원고료도 드려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하면서 멘토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무엇보다 내년 이맘쯤에 웃는 얼굴로 봐야겠죠? 성적이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연락은 저희가 받지 않도록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